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한밤의 토크 시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에 가석방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석방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소식 전하겠고, 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이준석 때문이 아닌가.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의 소식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이게 신튜브,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자, 먼저 소식 전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도 하겠습니다. 여권서 띄우는 이재용 8월 가석방설, 박범계가 매듭을 짓냐 이거죠. 자, 국정농단, 법률 용어도 아닌데 이걸 계속 쓰고 있어요. 하여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여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이르면 내달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빨리 석방시켜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엄청난 요구가 있어요. 빨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와가지고 미국 투자 그리고 반도체 경기 살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죠. 자,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론도 적지 않은 만큼 문재인이가 직접 나서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법무부 장관이 결정권을 쥔 가석방 방안이 여권 내에서 아주 강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2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치면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60%를 마친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면서 가석방에 대한 언급을 지금 계속 띄우고 있는 겁니다. 자, 송 대표의 이 부회장 가석방론은 지난달부터 문재인이 4대 그룹 대표 오찬 간담회 발언과 맞물려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이가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직접 받고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 국민 뜻대로 여론대로 움직여보겠다. 이렇게 이제 구라를 털었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여론이 석방 쪽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8.15 가석방,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송 대표의 설명대로 이 부회장은 형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조만간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됐지만 이미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기간 복역해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그간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이들에게 가석방을 허가했지만 최근 그 기준을 60%로 완화했어요. 최근에. 이게 냄새가 좀 나죠? 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 시선이 이동하는 가운데 21일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켰어요.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죠.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포함을 시켰어요. 일단 박 장관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자, 송 대표의 8월 가석방론에 대해 제가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말을 아꼈고, 그는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라면서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다.
즉 가석방에 힘을 좀 실어주는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죠. 자, 그런데 이자들이 왜 가석방을 할까? 뭐 앞에 기사에도 좀 나와 있지만 사면을 하기에는 말이죠, 반대론자의 말들이 너무 많아요. 시민단체, 이 좌파 시민단체들이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은 좀 어려운데 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니까 문재인은 또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문재인 지지율이 45% 이런다고 해요. 정말 어이가 없죠. 문재인 지지율이 임기 말에 더 올랐어요. 아니 코로나, 경제 다 엉망진창인데, 자 하여튼 오르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굳이 MB 박근혜, 이재용 이거 모아갖고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 사면하면 또 지지자들이 돌아서는 건 아닌가. 그러면 꼼수를 좀 부려봐야 되겠다. 그래도 이재용 정도는 풀어줘야 되겠다. 아시겠지만 돈도 많고, 그리고 세계인들이 또 국내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여론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이재용 가석방이기 때문에 계속 압력도 가할 수 있고 아주 꽉 먹고 알 먹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지금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 우리가 예상했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8.15에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권 내내 끌고 가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죠. 왜 문재인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명박 박근혜 사면은 뒤로 밀리고 문재인에게 자신감이 불어넣어지고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뭐 답보 상태라고 합시다. 떨어졌다기보다는 답보고 정권 교체의 희망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니 이재명이 지금 잘합니까? 문재인이 잘합니까? 이낙연이 뭐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때문이냐? 바로 국민의힘이 빙딱같이 노니까 반사이득으로 민주당이 뜬 거야. 아유, 국민의힘 보니까 뭐 이거 별거 없네. 오히려 문재인이 문재인이. 국민의힘 똑같잖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고 말이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고. 여당이 잘못한 거 있으면 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고 말이죠. 싸우기는커녕 더 힘을 북돋아주고 있으니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이 못한 게 아니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고.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올라가고 윤석열 지지율은 답보 상태고 문재인이 자신감을 가져서 자, 박근혜 이명박 사면 안 시켜주고 꼼수 부려서 이재용만 가석방 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지자들은 더 결집하고 있어요. 저런 병딱 같은 국민의힘을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민주당 쪽으로 중도가 옮겨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시중 여론이요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데 믿을 수는 없어요. 하여간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분위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한심하기 때문에, 이준석을 뽑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중대 역할,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만 하면서 망해가고 있다. 이준석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좀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전응아들이에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국민의힘의 당원들 상당수는 전응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이꼬라지가 됐지. 자, 그래도 할 말하는 사람은 있네요. 그 소식도 바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응아들이에요, 전응아들. 뭐 저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준석을 뽑은 사람들은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해야 돼요. 내가 왜 이랬을까. 당이 망해가는구나. 정권 재창출의 희망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장제원, 이준석의 윤석열 같이 그만 끌어내려. 야, 이준석의 발언들이 점점 이적행위에 가까운 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적행위라 이거야, 이적행위, 이제는.
자,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준석을 향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발언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당 밖에 있는 윤 전 총장을 위해 자당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한 거예요. 윤석열을 향해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아닌가? 뭐 기사를 이따위로 리드를 잡았지? 어쨌건 자,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 위험하다고 말했다면서 그 지지율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후보를 보호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위험하다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재 야권에서 윤 전 총장보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의 윤 전 총장과 비슷하거나 따라갈 수 있거나 높은 후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다 합쳐봐야 10%뿐이 안 되는데 이지랄을 떨고 있어요. 이어 현재 야권에서 윤 전 총장보다 지지율 높은 후보가 있느냐면서 이것이야말로 자해 정치라면서 더 나아가 윤 전 총장이 안철수 대표가 과거 정치에 미숙했을 때 했던 판단과 비슷한 판단을 한다고까지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자니 여당 측 평론가 발언으로 착각할 지경이었다. 여당 측 평론가 발언. 그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넘어 야권 대선 플랫폼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 대선 후보 1위 후보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비판해서 도대체 자신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아울러 이것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마저 끌어내리는 발언이라면서 또 윤 전 총장을 비빔밥 당근으로 비유하는데 대선 후보 1위가 한낱 고명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점점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가까운 수위로 치닫고 있다면서 어제 당의 최고 중진들이 그토록 말조심을 당부했건만 속위의 경을 읽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속위의 경을 읽는 것 같다. 아무리 속위의 경을 읽어보세요. 소가 바뀌나.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점점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 무척 우려스럽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야권 주자의 가치를 떨어뜨려 자신의 가치만 높이려는 자기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한밤에 얘기했죠. 오늘 낮에도 진짜 뉴스에서 얘기했죠. 자신의 가치만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만 돕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유승민만 돕고 있다고. 이러니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늘도 얘기했지만 하락세인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준석이가 윤 전 총장이 당 밖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이 보수 전체 지지층에게 양해받는 취지는 중도 확장성이라는 것이고 우리 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분들의 지지세까지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길 기대하는데 최근 발언을 보면 광주에 가서는 전향적이었다. 뭐가 전향적이야? 광주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두하는 살인자 이게 전향적이냐? 그런데 대구에 가서는 주 52시간제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구 봉쇄의 발언은 미친 짓이다. 다 그럴싸하고 말이죠. 국민들이 통쾌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나오냐 좌파들이 윤석열 발언이 과격해지고 있다. 이거 안 된다. 이 지랄 떨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바로 이준석이야. 네? 좌파들이 윤석열을 막 공격하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이준석이라고. 그러니 국민들이 딱 봤을 때는 그럴싸하네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은 답보되고 있고 야권은 분열되고 있고 이준석의 어떤 자기 정치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는 거야. 더불어서 이준석이 대권 후보가 아니니까 유승민의 지지율이 지금 당내에서 갑자기 2위로 부상하는 2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최재형 감사원장을 당내로 끌어들였어요. 자, 최재형 감사원장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이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보수층에게. 그러나 국민들에게서는 멀어졌어. 신선도가. 일주일 사이에 신선도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아마 다음 주에 여론조사 해봐도 10%는 못 넘어갈 거라고요. 확 올라가지가 않아요. 반면에 유승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죠. 왜냐? 이준석이가 영입했다고 막 자랑했거든. 아, 제가 영입을 했습니다. 아, 이거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만 들어오면 되는데 밖에서 지랄 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공격하고 최재형 띄웠는데 최재형은 안 뜨고 오히려 이준석이 잘했다고 해서 유승민만 뜨는 차기 정치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공멸한다 이거예요. 공멸. 나중에 단일화 해야 됩니다. 국민적 요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일화를 했을 때 적어도 윤석열 지지율이 그때까지 30, 국민의힘은 자강을 해서 다 합치면 15 정도로 해서 다 합치면 이게 딱 붙었을 때 45 정도 가야 대선에서 이기는데 국민의힘은 자강도 제대로 못하고 유승민만 띄워놓고 그리고 윤석열은 뭐 한 20대 중반 가고 있고 합쳐보니까 30대 중반 됐다. 30대 중반. 그러면 민주당이 40을 훌쩍 넘어가니까 대선은 깨졌다. 폭망으로 가는 거예요. 중도란 사람들은 뭐냐? 정치적으로 중도, 국민들도 중도 이런 게 있지만 국민들은 이제 중도라고 하면 기회주의자들이거든. 아니,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그냥 힘 있는 사람 좋아하는 정치적으로 좀 약간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 이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중도란 말이야, 국민들은.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도는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회주의자들에게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야, 길을.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이재명 형수 쌍욕 기사가 아침에 다 도배가 됐어, 기사들이 다. 조중동도 그렇고, 포탈도 그렇고. 오후에 바로 1시간 만에 싹 내려갔어요. 왜? 가만 보니까 국민의힘, 야권 전체적으로 뭐 윤석열 포함해서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고, 잘못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겁먹었지. 바로 내려버린 거야. 항의하니까. 뭐 법적 조치. 웃기는 소리. 무슨 법적 조치가 왜 돼요? 쌍욕 발언이 왜 법적 조치가 돼? 자기가 발언한 것이고 이건 팩트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싹 내렸어. 불이익 받을까 봐. 만약에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한 40 가고 있고 국민의힘이 다 합치면 10 나왔으면은 그 쌍욕 기사는 계속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쌍욕 기사를 싹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뭐가 차지했냐? 이준석이가 윤석열 깐 기사가 싹 차지했어요. 이준석이 하루에 한 2-3번을 다 방송사만 다니나 방송사 다니면서 계속 윤석열만 까요. 이러니 윤석열이 지지율이 오르겠냐고. 참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해방을 놓고 있다. 에? 그래서 장제은 의원이 이적행위다. 민주당의 특명, 청와대 특명을 그대로 이준석이가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다. 결국 이준석 리스크, 이준석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 제가 이준석 당선된 날부터 그랬어요. 이거 위험하다고. 두고 보십시오. 정권 창출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갈수록.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어렵죠. 저렇게 깠는데 정치적으로 너는 미숙아야, 어리숙해, 제대로 해, 똑바로 해. 나이가 지금 30대 초반인 애한테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국민의힘에 들어가.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야? 아이고 참. 그래, 준석이한테 가서 열심히 배워야지. 얼마나 우스워집니까? 무릎 꿇고 들어가는 모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이거. 쪽팔려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들어오려면은 정말 좀 뭔가 문을 활짝 열고 자세를 낮추고 말이죠.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해해주겠다. 왜? 윤석열이 중도 확장을 한다니까 우리가 안 들어와도
폭넓게 이해해 주려고 한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중도 확장은커녕 지금 지지율이 위험하다. 이렇게 아주 사람을 개 병신을 만들어놨어요. 지가 이해해야 하는데 윤석열 밖에서 중도 많이 끌고 와. 그래 여기 들어와갖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윗사람처럼 아니 정치 대선배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참.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저렇게 공격하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 나이 어린애한테 대응하기도 그렇고 이거 자꾸 잠펀치 맞으니까 상처가 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한마디는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KBS 보도에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준석이 지지율 위험하다고 하니까 윤석열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냐? 그래서 여기 이제 한마디만 한 거예요. 예, 윤석열 총장.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 거부감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그 행로를 정하는데 영향을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자 애둘러서 그냥 이준석 말을 무시해 버렸어요. 참 그래. 이준석이 깜이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깜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미치고 펄쩍 뛰는 거지.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 방송 140만 뭐 이것도 빠른 속도로 35만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정말 깜도 안 되는 진짜 10,000명도 안 돼 구독자가. 그런데 뭐 저보고 뭐 전 보지도 않는데 누가 자꾸 이메일이 와. 뭐 오늘도 비방했습니다. 오늘도 비방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거리를 하자니 말이죠. 어이가 없고 가만 놔두자니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런 그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 바로 그런 거예요. 윤석열 총장도 지금 바로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빠진 거. 야, 어린 애가 굉장히 얍삽한 정치, 야비한 정치를 배웠네요. 예. 자, 김보리님 감사합니다. 예, 김보리님. 큰일 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 대선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윤석열 총장은 안철수와 빨리 손잡아야 돼요. 안철수까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윤석열 총장이 참 기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하고 안철수하고 빨리 손잡아야 돼요. 그리고 비교적 안철수 쪽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캠프들하고 조율을 좀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좀 탄탄한 구성을 갖춰야 됩니다. 예. 지금 늦었다고 할 때 더 적기일 수 있는 거야. 늦었다고 했을 때. 예. 지금 캠프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서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자르지 마세요. 사람 자르면 벌써 뭐 2번이나 교체했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아마 그 공격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보강을 하세요. 더 비중 있는 분으로 보강을 해갖고 컨트롤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있는 인원들도 아니니까 더 강력하게 보강을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걸 통솔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돼요. 안철수랑 손잡으면 딱 좋죠. 뭐 빨리 안철수랑 국민의힘에서 뭐 8월부터 경선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안철수랑 손잡고 우리도 8월부터 단일화 준비하겠다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 두 군데가 함께 하는 거지. 근데 누가 관심 있어요? 1위 쪽에 관심 있다고 1, 2위 쪽에. 이벤트를 벌여야 돼요. 이벤트를.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총장은 이벤트를 벌여야 되는데 이벤트 대상이 지금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도 안철수와 손잡고 이벤트를 벌여 나가면
아주 큰 흥행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안철수는 국민의힘하고 합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하고 합당하기 전에 내가 더 큰 거 만들어서 합당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단일화하자. 어? 그러면 8월에 시작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를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로 싹 잡아먹을 수가 있다고. 8월에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거기에 눈이 간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거를 견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단일화를 해야 되는 야권의 동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일화가 시작되게 되면은 적이에요, 적. 야권 내에서 적이 돼버리는 거라고. 지금 민주당 보세요. 서로 뭐 녹음 파일 까고 네가 뭐 예전에 문재인 탄핵했다 하고 말이야. 이재명이 지금 이낙연에게 노무현 탄핵에 네가 주역이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막 개싸움 났어요. 녹음 파일 까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되거든요. 서로 경쟁자란 말이에요. 경쟁자.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윤석열도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지금 민심 투어 이거 사람들도 안 모이고 하고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모이기 어렵게 만들어놨잖아요. 우한 코로나로. 그러니까 8월 달에 국민의힘이 시작하면 지금 바로 안철수와 단일화 플러스 시민 후보까지 포함해서 뭔가 이벤트를 하면 관심도 받고 다시 상승세를 탈 수가 있지 않을까.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손잡는 순간 국민의힘은 개밥의 도토리, 이준석은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화하자라고 선언을 해야죠. 국민의힘을 흡수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또 만약에 단일화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이준석이 저렇게 놔둘까요? 윤석열을 지금 밖에 있는데도 저렇게 흔들어대는데 안에 들어오면은 최재형 편드는 척하면서 윤석열 또 깔 거라고. 그러면 어부지리라는 게 생겨요. 어부지리가 뭐냐? 바로 유승민이 어부지리로 뜨는 거라고. 그렇게 그게 쟤네들의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쟤네들의 작전이야, 작전. 근데 여기에 지금 속아 넘어갈까봐. 하여튼 아무도 모른다님 시민 후보 누구? 제 생각일 뿐입니다.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철수랑 윤석열 정도만 되면 볼륨감이 커져서 굉장히 빅히트 칠 수 있어요. 자, 신 대표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영환 장관님한테 전해주시면 뭐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는 마음으로 하고 또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고 그 진심 어린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꼼수로 상상력을 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은 꼼수. 난 정말 젊은 정치인들 중에 저렇게 노예하고 저런 식으로 국민을 기망하면서 지지자들까지 엿먹이는 정치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저렇게 30대 초반인데 저런 정치하는 애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와, 이준석이 더 큰 정치하면 대한민국 망할 것 같아요. 진짜로. 자, 또 내일 말이죠. 저희 10시에 취재를 나가는데 기자회견이 있어요. 대검찰청 앞에서 바로 부정선거 관련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부정선거 보도하고 취재하는 데는 신의 한 수뿐이 없어요. 매일 돈이나 밝히고 후원금이나 받아먹은 애들은 지금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관심도 없어. 와, 진짜. 아이고. 배춧잎 투표지 논란,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고발당한 이유는, 자, 시민단체가 최근 실시된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결과 이상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중앙일보 취재 결과 나왔어요. 시민단체인 클린선거 시민행동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6월 28일 실시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지역구 재검표 과정에서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 투표지가 중첩 인쇄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등의 이유로 조혜주 상임위원장을 최근 인천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인천지검 검사장은 대전지검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최근 자리를 옮긴 이두봉 검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두봉 검사장. 예. 이날 재검표는 인천 연수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민경욱 후보가 선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인천지법에서 실시됐고요.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사전투표 용지는 앱손 TMC 3400 잉크젯 프린터로 한 장씩 출력하는 데다 프린터가 양면 인쇄, 역방향 이동 기능이 없어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중첩돼 출력될 수가 없다면서 이 투표용지는 프린터에서 출력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비례투표지는 파란색이어서 중첩된 상태로 인쇄된 투표지 위에 3분의 2 정도는 흰색이라면서 아래 일부분이 녹색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배춧잎 투표용지로 소문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첩된 상태. 색깔이 서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자, 중첩된 투표지는 재검표를 주관한 대법원이 증거 5호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참관인 등에게 이 투표지 촬영을 허용하지는 않았대요. 이날 재검표 참관인이었던 인쇄업체 A 대표 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40년간 인쇄업을 했지만 잉크젯 프린터로 중첩된 상태로 나온 인쇄 용지는 본 적이 없다면서 앱손 프린터로 출력했다고 볼 수 없는 다른 사전 투표 용지도 많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앱손 프린터로 출력했다고 볼 수 없는 다른 사전 투표 용지도 많았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첫 번째 투표 용지 출력 후 두 번째 투표용지 비례대표 출력 전에 투표사무원 부주의로 첫 번째 투표용지가 발급기에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 투표용지와 일부 겹쳐서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위에 전문가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중첩 안 된다고. 자, 접착제가 붙어있는 투표용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여러 장이 본드 접착제로 붙어있거나 투표지에 깨끗하게 절단되지 않고 가느다란 실이나 띠 모양으로 돌출된 형태가 발생한 것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인쇄업체 대표 등은 투표지에 붙어있는 접착제는 공업용이라며 앱손 프린터로 인쇄하면 이런 형태의 투표용지는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투표지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도 다수 있다고 밝혔고요. 반면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지가 붙은 것은 개표 후 투표지를 묶는 과정에서 접착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투표소에서는 선거인에게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것은 장비 운영 미숙으로 그런 것이다. 자, 이두봉 검사장이 지금 인천지방검찰청에 있기 때문에 이거 뭔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건 내일 또 잘 자세하게 또 보도를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잠정 집계된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장일영 후보는 당초 52,806표에서 56,678표로 128표가 줄었고 민경욱 후보는 151표가 늘었다고 합니다. 정의당 이정미는 48표가 줄었고 국가혁명 배당금 후보는 425표에서 1표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4명이 투표수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이번에 이거 부정선거 뭔가 수상해요. 이거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왜 이랬는지 전문가들은 여기서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자꾸 선관위는 핑계만 대고 변명을 대고 있어요. 예? 내일 다시 한번 제가 공지를 할 텐데
10시에 그냥 신의 한 수 보시면 돼요. 10시에. 예. 자, 잠시만요. 예. 10시에, 자, 내일, 투표지 위조 고소기자회견. 예,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있습니다. 투표지 위조 고소기자회견. 신의 한 수가 취재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잠깐만요. 예. 지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 하와이 어머니께서, 천안함 전사자 중에 정종률 상사가 있는데 그의 부인이 암으로 투병하시다 어제 소천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암 투병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장례비도 내기 힘든 형편이라네요. 천안함 최원일 함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신 대표님이 방송을 해주세요 하고 자 정주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조라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거 아까 좀 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도 좀 시간 되시면 계좌번호 아시는 분들 잠깐만 글자 제가 제가 읽어드려야겠다. 이거 지금